안녕하세요, 말풀입니다. 야고보를 주제로 앞서 3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오늘은 그냥 보너스로 야고보와 관련된 역사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이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지읒으로도 발음이 된다라는 거, 라틴어의 표기 관습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언어마다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앞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영어에서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야고보가 쓰인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. 야고보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지역명으로 제임스가 있습니다. 그게 어딘지 아시나요? 제목에도 나오긴 했었지만 바로 제임스타운입니다. 제임스타운. 제가 어릴 때 세계사 배울 때 나왔던 이름입니다. 미국의 첫 번째 정착지였던 곳의 이름이 제임스타운이었습니다. 이게 이제 1607년.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잖아요. 자그마치 한 110 몇 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네요. 예, 영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도착한 도시가 제임스타운인 겁니다. 이때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. 1400년도 당시 이 지중해권을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각종 현식류를 오스만 투르크가 독점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유럽들이나 이런 데서 얻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. 이 끝자락에 있는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는 뭐 얼마나 비싸게 사겠어요. 아예 가져올 기회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쪽 구역으로는 안 되겠고 그럼 다른 항로를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찾게 되죠. 이게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거죠. 그러면서 요 항로도를 찾았고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아서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찾아가는 항로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 찾은 게 이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여기 북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죠.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항로도 발견하게 됩니다. 이런 항로를 통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엄청난 부를 차지하게 됩니다. 중간에 도매상들한테 막 뜯기지 않아 두니까 엄청난 부를 차지하는 거죠. 이걸 본 영국 되게 배가 아프게 됩니다. 그 당시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. 여왕. 여기 영국 있죠. 여기 영국. 네, 여기 여왕이었습니다.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걸 질투해 갖고 해적질을 합니다. 해적질. 나라에서 직접 한 거 아니고 해적선들한테 야, 니네가 마음대로 요 배들을 해적질을 해. 그래서 그중에 일정 부분만 나라에 바치면 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죠. 여튼 엘리자베스는 꽤 지혜로운 여왕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인 겁니다. 이 당시 유럽이 서로 이제 결혼으로 다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구해받고 스페인에서도 구해받고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좋게 해주는 쪽에 조건을 막 재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깁니다. 그러다가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죠. 근데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다음 왕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다 라고 말합니다. 당시 이게 영국의 지도입니다. 당시 영국은 이게 다 영국 같지만 실은 요 부분만 영국이었어요. 잉글랜드. 그리고 요 위는 스코틀랜드로 다른 나라였어요. 한 나라일 것 같으면서도 다른 나라였어요. 이때 엘리자베스는 여기 잉글랜드의 대여왕이었죠. 죽으면서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요 왕입니다. 요 왕을 내 다음 왕으로 지명한다. 그래서 이 왕은 6세였다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로 다시 바뀝니다. 그리고 이 제임스 1세가 우리도 다른 스페인처럼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하자라고 해서 탐험선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 도시를 개척하게 되죠. 이게 제임스타운인 겁니다. 바로 이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딴 도시여서 제임스타운이 된 겁니다. 근데 요때 있잖아요. 실제는 이때 영국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. 나라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황자 있잖아요. 불황자, 홈리스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, 또 사기꾼, 도둑 뭐 이런 도시화가 되면 생기는 범죄 문제가 심각했어요. 감옥이 아주 그냥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 외국에 보내버리자 해서 사실 이 배를 띄워서 보낸 거였습니다. 그래서 도착한 도시가 여튼 이렇게 갖고 여기 제임스타운이었죠. 왜 이 아래로 안 내려갔느냐? 이 아래는 이미 스페인 쪽에서 다 차지했어요. 그래서 이 아래는 별 볼 일이 없고 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제임스타운을 만들고 여기 이제 범죄인들이 다 들어서게 됩니다. 근데 범죄인들을 어떻게 꼬셨느냐? 이 사람들한테 여기 황금이 엄청 많대. 막 이런 식으로 꼬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
범죄들이니까 사실 경작을 해서 살궁리는 안 하고 황금 찾을 생각만 하고 원주민들 죽이어서 어떻게 해서 뺏을 것만 생각하고 막 이럽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고 이때 한 150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갔는데 근데 1년도 안 돼서 38명밖에 안 남았대요. 뭐 농사도 안 하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는 굶어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싸워서 죽기도 하고. 그래서 이 38명이 어떻게 생존을 했느냐? 이 농사도 안 졌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식인하면서 생존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이제 다음 배에 돌아올 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배에 이제 존 스미스라는 그 선장이 오면서 좀 이 사람 깨인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지도를 잘해갖고 이 마을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원주민이랑도 무역도 하면서 담배 농사도 배우게 되고 그래갖고 식민지로서 담배도 갖다 팔고 할 수 있게 되는 식민지로서의 정착에 성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. 이 제임스타운을 성공시킨 사람이 존 스미스라고 했잖아요. 이 사람이 원주민 추장의 딸이랑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추장의 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포카혼타스. 네. 그래서 디즈니에서 만화로 한 적도 있죠. 네. 근데 나중에는 존 스미스가 사실 이 여자도 배반을 하는 그런 느낌이 생겨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여하튼 이렇게 해서 생겨난 도시가 제임스타운이다. 오늘은 말풀이 없이 질문으로 하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질문은 미국이 퓨리타니즘 국가가 맞느냐? 퓨리탄은 이제 청교도를 말합니다. 그래서 미국인들이 늘 그러거든요. 자기는 청교도인들이 만든 국가에서 되게 기독교 국가로서 신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을까요?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걸러온 사람들은 제임스타운을 만들 때 이 사람들로서 죄수들이었습니다. 예, 불황자들,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한 13년 지나서 1620년부터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.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인디안이랑 뭐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추수감사절을 하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사실 이들도 인디안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말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제임스타운보다는 이 메이플라워를 이제 미국의 시초로 더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교인들, 선량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제임스타운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